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려가지고 지금 많이 화제가 되는데, 뭐냐면 이제 조한창 물음표하고요, 0표 혹은 이제 3표일 수도, 윤 탄핵 심판이 엄청난 변수가 됐다. 이런 이제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0표 혹은 3표, 조한창의 선택에 따라 조한창이가 저리 넘어가 버리면 만장일치 0표가 되고, 조한창에게 끝까지 버티면 3표가 돼가지고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됐다. 이러면서 조한창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고 있죠.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요, 정유진 기자하고 이제 박진석 기자가 계속 기획으로, 박진석 기자가 기획으로 8명 쭉 쓰고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취재하려고 오는 거죠. 유튜브 취재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거죠. 저한테 어느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어벤져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튜브 취재 전문이에요. 박진석 기자는 제가 잘 알고, 정유진 기자는 제가 집안에 소송까지 해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 안 했지만 잘 아는 기자입니다. 이게 내용을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인터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신지오 어벤져스 전략의 신지오 쿨톡에도 요걸 오늘 아마 동영상을 하나 떠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한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글들이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라 했냐면 또 이런 유튜브, 이게 아마 TV조선의 T조에 보면 이제 두 명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박은주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TV조선의 유튜브 방송. 거기에도 보면 조한창에 대해서 오늘 화제가 되면서 또 우리 일부 보수 쪽에서 조한창이 보고 이제 인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참, 이게 보수 쪽에서 조한창한테 인용을 계속 강제로 실제 권유하고 있다. 이게 유튜브 박은주하고 누가 하면 신동훈인가? 박은주, 신동훈입니까? 이런 TV조선의 유튜브 있잖아요. 박은주. 여기에서 오늘 또 조한창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도 인용을 권하고 있다. 좌파가 아니고 보수 쪽에서 이런 막 이야기도 놓으면서 과연 이게 조한창이가 0표냐, 3표냐, 또는 인용 쪽으로 보수가 누구냐, 이런 게 노는데요. 여기서 보수라는 게 누가 있겠어요? 보수 보고 인용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있겠냐고. 우리 언뜻 생각하면 한동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동훈, 그런 탄핵 인용을 원하니까 한동훈이 떠오르죠. 그 외에는 안철수나 유승민은 인맥이 없으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또 이게 보수 쪽에도 이런 건 있죠. 정규재, 예를 들어 조갑재, 김진 이런 사람도 인용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 쪽하고 그러면 조한창이가 뭔가 연계가 있나? 왜 그러냐면 조한창이 지명할 때 한동훈이가 대표였으니까 이런 또 글들이 오르는데, 요 부분은 제가 100%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사자한테 취재하고 봤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 조한창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이거는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조한창은 흔들림 없고요. 아마 굳건하게 우파 쪽에 서서 가지고 저는 4대4를 조한창은 끝까지 지킬 거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는데요. 일단 조한창과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직접 취재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한동훈은 전혀 관련이 안 됐다. 한동훈 측은 전혀 조한창에 대해서 관련이 안 됐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원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명할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원내대표. 근데 여당 추천의 재판관은요, 다 누구나 말하듯이 대통령 몫입니다. 여당의 후보를 그냥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추천을 못 합니다. 결국에 검증부터 모든 건 대통령실에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한창은 이게 그 대통령의 신임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거는 100% 확실하다.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이게 그 한동훈 측은 이게 전혀 관계없고 추경호 원내대표단에서 먼저 추천한 것도 아니다. 누가 추천했냐? 법원장, 더 말하면 이게 알려질 모 법원장 법조인이 조한창을 아마 이게 대통령한테 추천한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검토해 본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아마 대통령이 처음에 염두에 둔 1순위는 따로 있은 것 같아. 근데 그 1순위를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니까 2순위로 조한창을 이게 지명했다. 이게 제가 취재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게 조한창은 모 법원장, 또 이게 어느 법원장 다 아니까 서울의 모 법원장의 추천으로 아마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2순위로 지명했고 원내대표단이나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관계를 안 하고 그런 게 그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그 정리하면 됩니다. 결국에 그 대통령과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재판관까지 된 거 아닙니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 조한창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면요. 원래는 이게 그 진짜 잘 나갔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그 아주 선두주자로 잘 나갔습니다. 경력이 근데 그 보통 경력이 아닙니다. 실제 차기 대법관 후보로까지 금방 올 정도로 이분이 그 65년생이잖아요. 65년생이잖아요. 근데 그 경력만 보면요. 연수는 이제 그 18기입니다. 18기 하면 누구죠? 18기 하면 누굽니까? 바로 이게 그 문영배, 이재명, 정성호, 전부 이게 18기잖아. 근데 이런 문영배하고 이재명이하고 조한창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달기 그 김진태도 18기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검사. 조한창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판사. 이재명이하고 문영배는 못 나간 거예요. 실제 그 부산 향판. 이재명은 실력이 안 되고 변호사. 이게 객관적인 성적입니다. 이거 제가 18기한테 몇 번 조한창 20년 술 친구한테 제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8기에 사법연수원 넣어가지고요. 바로 근데 이거 서울중앙지법 판사 거쳐서 고등법원 판사 한 다음에 바로 대법원 가잖아요. 흑판이다 말 100판 저쪽을 한 번도 대법원 가서 했거든. 바로 근데 대법원 연구관으로 2002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2006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이 부장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고등법원 부장 그 해본 놈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까지 한 최고 엘리트 판사입니다. 근데 행정법원의 수석부장 하면서 운명적으로 엮이는 거예요. 행정법원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예를 들어 옛날에 서기호 국회의원 지휘학인 서기호가 재임용 탈락했잖아. 이런 소송들 또는 이게 통진당 해산하고 나서 국회의원들도 해산해야 되는데 이런 재판이 행정법원에 들어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조한창 보고 이게 좀 이게 신속하게 어떻게 좀 단호하게 판결해 주라. 이런 것 때문에 그만 사법농단이 본인 억울하겠지만 구설수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들어오면서 계속 물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수가 전부 법원장 나가는 기수인데 유일하게 못 나간 천재형 2명이 홍성면하고 이게 조한창입니다. 홍성면이는 이게 진짜 뛰어난 대법원장 1순위 했는데 자기 검증 안 한다 했잖아. 법원장을 못했어요. 홍성면하고 그 다음에 조한창입니다. 법원장을 다 나가야 되는데 엘리트 중에 그래서 이게 사표를 낸 거예요. 그 사표 낸 거예요. 사표 내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알아본 거죠. 조한창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정권 바뀌면서 세 번이나 계속 대법관 후보로 계속 거론돼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기수도 높고 해서 이미 기수가 뒤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대법관까지 못 간 걸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원래는 이게 소장을 하려는 거죠. 기수가 18기니까 소장을 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안 해주니까 그냥 이번에 재판관으로 간 거예요. 1대1로.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조한창은 이제 대통령이 3번이나 그대로 대법관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을 시켜준 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거기 왜? 지금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몫이 국민의힘의 여론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탄핵 기각을 바라는데 조한창 후보도 앞으로 보수 쪽에서 우파 쪽에서 앞으로 변호사도 하고 원래 로펌했죠. 이렇게 많은데 굳이 배신자 소리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조한창한테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뭐 소정시켜 줍니까? 이재명이가 뭘 해줍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문재인 좌파 쪽에서 야, 네 인용하면 뭐 해줄게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약속 지킨 적이 없대. 한 명도 지킨 적이 없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재판관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조한창 당신 인용해줘 만장일치 그러면 내가 소장시켜 줄게 뭐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저는 조한창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초엘리트로 걸어왔다가 김명수 때 그렇게 당해서 울면서 사표 내고 나간 걸 대통령이 3번이나 대법관 올리가 이번에 재판관을 시켜준 게 대통령인데 그 배신하고 동네에 여론이 이렇잖아요. 여론이. 조한창은 뭐 이게 말이 없어요. 그 평의할 때도 별 말이 없대. 이것도 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김복형이나 좀 떠들면 되는데 말이 없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없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내린 결론을 보라고. 조한창이가 100% 우파 쪽에 결론 내렸잖아요. 한덕수도 각하해야 된다. 이진숙도 기각해야 된다. 전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조한창이가. 결론적으로 제가 조한창하고 친한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엘리트로 걸어왔다. 문영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동기인데도 고법 부장도 몇 번 했냐고. 근데 고법 부장은 못했잖아요. 문영배는 지방법원 부장이 다야. 고법에도 없다니까? 이분에게 대법원 갔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 부산고등법원 부장, 행정법원의 수석부장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명수한테 문재인한테 좌파한테 엮여가 법원장을 못 나가게 사표 낸 사람이 왜 이재명 편에 붙겠냐고. 결론적으로 중앙일보 0표에서 3표라 했는데 저는 3표가 확실하다. 왜냐하면 조한창이가 버티면요. 그러면 우파 다 버팁니다. 제일 먼저 이 0표라는 거는 조한창이가 넘어와 버리면 정영식도 넘어가고 김복현이 넘어간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런데 조한창이 버티면 3명이 다 버틴다. 이런 게 기사인데요. 저는 3명이 아니고 4표라 보는 거예요. 4표로. 왜? 우리 법조계에 그런 게 있어요. 법조계의 그 엘리트들, 초엘리트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부터 그만 초엘리트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 이걸 좌파들은 법 기족이라고 하는데 법 기족, 그들만의 또 바운더리 그게 있어요. 뭔가 동료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이 볼 때는 문영배나 이민석이나 정정미나 이게 판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급이 다른 판사라고 급이 다른.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김영도는 이쪽 3명하고 평생을 어울려온 이런 4명의 초엘리트 판사인데 그 웬만하게 넘어가 있습니까? 넘어가 있습니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저는 판사들이 교류만 봐도 딱 다릅니다. 부류가 틀려요. 완전히 4대4 부류가 틀립니다. 근데 그게 이진숙 위원장이 나타난 거고 그게 한덕수 총리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조한창은 흔들림이 없고 그러게 한동훈 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자신있게 100%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